해양대 개발, 수중 발광 구명줄,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받았다. 길경석 한국해양대 전자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해양대 산학협력가족 회사인 EMI테크의 서재석 대표가 5일 광화이버 표면이도, 밝기, 제어 기술에 의한 수중 가이드라인 발광 기술을 공동연구 개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았다. 이 기술을 적용해 만든 수중 발광 구명줄, 가이드라인 사진, 은 광화이버로 구명줄을 만들고 고출력 LED 광원을 적용해 표면 밝기를 향상해 어둡고 탁한 수중에서도 잠수사가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광화이버를 이용해 방수 문제나 절연 문제도 해결해 안전성을 높였다. 표면 밝기를 높이기 위해 광화이버 클라드와 재킷에서의 반사와 차폐 제어를 조절하고 집관계를 이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의 수중 적용 실험에서 성능을 입증받았다. 잠수부는 호수, 강, 바다 등 수중에서 작업할 때 구명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잡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수중 발광 구명줄 기술로 잠수사들이 혼탁도가 높은 수중에서도 수미터 떨어진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 활동 영역을 넓혀 인명구조 등 수중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은 해수부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신청할 때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 시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은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을 오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다. 장영란, 얼굴 다 뜯어 고쳤다니? 성형 해명으로 주목근 스타 누구? 방송인 장영란이 성형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영란은 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가끔 얼굴 다 뜯어 고쳤다는 댓글 있으신데요. 저 샵 쌍꺼풀 샵 3번 그것도 15년은 넘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나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장영란은 샵 코터기마광대볼 등등 샵 다 제 거랍니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해도 풀고 제 속 얘기도 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샵 괜찮으시죠? 라고 특유의 유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유쾌한 성형 고백으로 웃음을 준 스타는 방송인 송은이가 있다. 송은이는 지난 3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정답을 맞히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 나왔던 문제도 출제됐는데 해당 자료 화면에는 송은이의 과거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송은이는 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퀴즈 내용이 안 들어온다 고 당혹스러워해 폭소를 자아냈다. 진짜 예뻐졌다 고 김숙이 말하자 송은이는 누누이 말하지만 난 쌍꺼풀 하나밖에 안 했다 고 해명했다. 손승연 또한 한 예능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과 유쾌한 에너지로 반전 매력을 뽐냈다. 손승연은 방송이 나가면 과거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꼭 너 예뻐졌다 라고 한다 고 고백했다. 손승연은 살이 빠진 것뿐이지 정말 성형은 하지 않았다 고 밝히며 성형 의혹을 일축했다. 흑역사 사진 공개에는 솔직함과 능청을 오가는 예능감을 발휘했다. 쿨 이재훈, 결혼, 아이 고백, 죄책감이 막아서 전문. 쿨 이재훈이 두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재훈은 5일 자신의 팬카페에 하려던 말을 꺼내놓으려니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여러 감정들이 떠오른다며 이제서야 공개하게 된 저의 가정 이야기에 실망하거나 당혹해하실 모든 분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결혼과 출산 소식을 밝혔다. 이재훈은 저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수이기 이전에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스럽게 사는 남자이고 싶었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돼 어떤 것은 밝혀야 하고 어떤 것은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로 어른이 됐다 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나날 동안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웠다 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아내에 대해서는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다며 특수한 저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를 함께 나누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결혼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타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를 생각하다 저희 양가 가족, 친인척 지인분들만 모시고 아주 작은 결혼식을 조촐히 치렀다며 그렇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아무것도 세상에 밝히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다 고 설명했다. 이제서야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빨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 가족은 처가 식구들이 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결같이 저를 위해 무한한 크기의 배려와 양보를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 아내가 이 고백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이재훈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 넘게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200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2010년 등녀, 2013년 등남했다. 첫째는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셈이다. 이재훈은 2013년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이미 당시 아이가 있었던 셈이다. 이재훈은 1994년 쿨의 메인 보컬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쿨은 해변의 연인, 애상, 운명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며 사랑받았고 이재훈도 수려한 외모와 보컬로 인기를 모았다. 또한 이재훈의 아버지 이민희 씨가 예손가구 창업주, 가수 이정희 사촌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재훈사모 가족분들께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재훈사모의 글을 올리네요. 하려던 말을 꺼내놓으려니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여러가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건 아마도 제 마음속의 죄책감이 저를 막아 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공개하게 된 저의 가정 이야기에 실망하거나 당혹해하실 모든 분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수이기 이전에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스럽게 사는 한 남자이고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어 항상 대중들의 시선을 느끼며 살다 보니 제 삶에서 어떤 것은 밝혀야 하고 어떤 것은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로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저 우물쭈물하다 보니 세상에 꺼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나날 동안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웠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특수한 저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를 함께 나누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과 나누고 축복을 구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몇 번이나 고백을 결심했지만 일반인으로서 타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를 생각하다 저희 양가 가족, 친인척 지인분들만 모시고 아주 작은 결혼식을 조촐히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아무것도 세상에 밝히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습니다. 일반인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었고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백하고 나니 더 많은 생각들이 밀려오네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솔직했더라면 저희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축복해줬을 여러분이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처가 식구들이 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결같이 저를 위해 무한한 크기의 배려와 양보를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 아내가 이 고백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스런 관심을 바라며 사죄의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단독 우리은행 돈 없는 일탈 고객 비밀번호 도용.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이 13,000여 명이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고객이 13,000여 명이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다. 1년 이상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거래하려면 기존 비밀번호와 변경할 새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은행은 기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고객에겐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우리은행 영업점들은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 거래가 없던 고객에게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온라인 계좌에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몄다. 그간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가 외부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적은 있어도 내부 직원들이 가담해 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 고객을 늘리라는 본점의 실적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며 인사고과를 의식한 직원들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파생계화 펀드, DLF 및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고객정보 무단 도용 의혹까지 일어나면서 내부 통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우리은행 경영진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외부인의 범죄에 당하거나 내부 직원의 실수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사태는 다르다.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고객의 비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변경했다.
장기 휴면 계좌라고 해도 잔액이 0은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9조 5천억 원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의 돈을 지켜야 할 은행 직원들이 오히려 계좌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셈이라며 고객들은 자신의 돈을 은행 직원이 건드렸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바일 뱅킹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은행 간 앱 다운로드와 접속 횟수 등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다. 백화점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도 높듯이 모바일 뱅킹에 자주 접속하는 소비자일수록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서다.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에 가입하면 낮은 비용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영업점 유지 비용과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접속자를 늘리기 위해 임직원에게 가입자 할당량을 정해 배분하기도 했다. 실적을 채워야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모션을 할수록 모바일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만들어 놓고 실제 접속은 하지 않는 이른바 비활동성 계좌도 늘었다. 은행에 다니는 지인의 부탁으로 앱을 내려받아 놓고선 실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임직원에게 비활동성 계좌의 실거래 건수와 금액을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사고과에 직결되는 핵심 성과지표 KPI의 비활동성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반영하기도 했다. 활성화 기준은 고객의 계좌 재접속이었다.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스스로 계좌 접속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처럼 꾸민 이유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최근 1에서 2년 동안 지주사 체제 전환에만 올인하면서 내부 통제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무리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엮여 있다. 우리은행은 문제가 된 DLF와 라임 펀드를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다. 해외금리 연계 DLF는 총 판매액 8,224억 원, 작년 8월 기준 중절반에 육박하는 4,012억 원, 48.8%이 우리은행에서 팔렸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DLF를 고령의 치매 난청 환자에게 판매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리은행을 통한 라임펀드 판매액은 1조 139억 원, 작년 6월 기준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대신증권 1조 3,404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은행 중에선 최다였다.